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 생태계 평형을 리더하고자 하는 와나컴퍼니 대표 김남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띠 수행 들어보니 좀 재미는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사띠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청소할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양치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걸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 화면 속에서 혹시 공통점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에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띠 수행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띠 수행의 핵심 기술 세 가지. 먼저 행위 끝의 기준점 정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끝에 기준점 정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름은 각자 잘 알기 쉬운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석하거나 사유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걸을 때 오른발 왼발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띠 수행에 적용을 해보면 오른발 왼발 발바닥에 알아차림 사띠를 두고 이름을 붙입니다.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는데 중간에 도중에 내 오른발이 오늘은 조금 부어있네? 왼발의 스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순간 사띠 마음 근육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막존지혜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선방 기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입차물례 막존지혜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러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도 조어지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을 대상으로 그 몸을 관찰하지만 몸과 관련된 사유하지 말고, 느낌을 대상으로 그 느낌을 관찰하지만 그 느낌과 관련된 사유를 하지 마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많은 명상 중에 왜 사띠 수행인지 우선 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고, 그리고 주로 도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전공은 UX, User Experience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UX 분야는 처음에는 서비스 디자인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 뒤에 IT 프로세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에자일 그리고 린 등의 개발 방법론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UX 분야의 도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학제적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데 무슨 아키텍처가 있고 전기공학도 있고 철학, 인지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 거의 대부분의 학문들이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것은 물론이고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IT 업계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을 하면서 인간이 왜 IT 기술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IT 기술의 선봉에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가서 많은 나라에, 특히 아시아의 사람들이 가서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 출판에 참석을 해서 각 나라에 돌아와서 바로 번역 출판을 하고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전문가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업 내로 돌아가서 다시 공유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에 너무 재밌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뭔가 주객 전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빠른 IT 기술 세계에서 내가 따라가기가 버겁다면 그러면 그 핵심에 있는 원리, 이게 과연 뭘까? 그것만 내가 파악을 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내 삶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의 데미지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3.11 동일본 대지진, 아마 한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때 도쿄 내에 있었는데요. 사진과 마찬가지로 그 도쿄가 전기 끊어지고 이동통신 끊어졌습니다. 대중교통 끊어졌고 많은 인파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귀가할 수 없는 많은 샐러리맨들이 저렇게 대중 공공장소에서 하룻밤을 묵거나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는 도쿄 내에 그 큰 대형 슈퍼 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게 영화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번져서 도시가 멸망하듯 그런 일단은 생필수품이 사라지는 걸 보고 적지 않게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잘 넘기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다시 20대처럼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까? 하고 싶은 걸 해봤는데 다시 행복하지 않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심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요. 어릴 적 꿈을 찾아서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본다거나, 그 두 가지 길인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 동남아 등을 전전하며 여행을 해봤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라든지 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한 사찰에서 하는 참선 프로그램 참석을 했고, 그러다가 한국 스님들도 좀 찾아뵙고 조언을 좀 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스님의 그 조언을 추천을 받아서 그 티벳 명상센터에 가서 티벳 명상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다시 암도 티벳으로 날아가서 라마님을 아련해서 그 산 토굴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좀 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한 3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삶이 성숙하지 못해서 거기서 큰 어떤 삶의 전환점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게 삶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목차의 한 부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녀 성별이 다른 이들의 마음의 특성,
삶에서 생겨나는 장애 제거,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길들이는 내용, 그 외에도 친지의 상실, 재산과 명예의 성장과 손실, 생겨남과 사라짐, 늙음과 고통 등 우리 삶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경전은 사티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접하게 됐는데 저는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서양 철학서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고 불교 경전에서, 그것도 2600년 전의 얘기들이 마음과 우리 삶에 가득한 내용들을 경전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4박 5일 사티 수행 워크숍을 계기로 저는 망설임 없이 인도 붓다가야로 가서 단기 출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사티 수행을 통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삭발을 해봤습니다. 삭발도 어떤 거창한 불교 의식의 어떤 의미를 둔 것도 아닌데, 단지 한 번쯤은 제가 느끼는 마지막 자유를 쟁취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했는데, 그 뒤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머리를 기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미용실도 가지 않고요. 그리고 염색을 하지도 않고, 또한 어떤 샴푸를 써야 될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드라이기로 매일 겨울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머리를 말리지 않아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30분 정도 걸리던 샤워가 2분이면 끝납니다. 또한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거울 속을 보면서 늘어나는 주름, 그리고 생겨나는 잡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잠을 자다 보면 그 고요한 방에서 째깍 나는 그 시계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이제 없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티 수행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로 대변되는 명상은 심신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평화로움을 추구합니다. 일어나는 현상,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 수면 장애 등의 현상에 집중하는 반면에 사티, 수행, 알아차림이죠,는 우리 삶을 괴롭히는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한 스스로 가끔씩 싫은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변형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 명상은 불교 수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00년대 들어오면서 미얀마 마하시 선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참매나 쉐우민, 바욱, 고엔카 등 명상센터가 등장을 하고, 1970년대 말 너무 유명한 MBSR 같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과학적 근거를 표방하며 심리 치료를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명상 앱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캄이라든지 인사이트 타이머, 헤드스페이스, 그리고 현재 모바일 앱으로는 2,500여 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AI가 발전되면서 명상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명상의 변형 과정들을 크게 두 그룹에서 버전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붓다 빨라 스님께서 구분하시는 방법인데 수행 버전을 1, 2, 3, 4로 구분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한 그룹은 데니얼 골먼과 리처드 데이비슨의 1수준에서 5수준까지 구분하고 있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그룹의 분류법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붓다 빨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 버전 1은 붓다의 오리지널 수행은 앉아서 하는 좌념, 그리고 걸어서 하는 행념, 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들을 알아차림하는 생활념, 그 속에 와념과 공양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양념은 식사하는 것 자체를 수행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염처경에서는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걷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옷을 입거나, 그리고 먹고 마실 때, 자거나 깨어 있거나, 말하고 침묵할 때도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도 알아차림을 하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대마흡경에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 즉 하루 24시간을 수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니얼 골먼과 리처드 데이비슨이 분류한 제1수준에서 4수준까지의 명상 수련 형태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서 명상 시간과 명상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제1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마하시 선언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아침 새벽 3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취침할 때까지 2시간을 제외하고는 17시간을 행념과 자념, 생활념이죠, 공양념과 와념의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고엔카 명상센터에서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9시 반까지 10시간 정도 명상하며 자념 중심으로 인터뷰와 질문이 포함됩니다. 질문 시간이 포함됩니다. 제3수준의 MBSR 프로그램은 8주의 자격증 과정이 8주인데 그 8주간 30시간, 그 속에는 강의와 행념, 좌념을 중심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제4수준의 모바일 명상 앱은 대부분 다 하루 5분만 해라, 그러면 효과가 좋다,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고 수면 장애도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서 명상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될수록 명상은 대중화되고 상업화되고, 그 반면에 훈련하는 시간은 짧아지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두 가지 특정 방법으로 훈련되고 있고, 부처님께서 장안한 수행 형식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런 변형하고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처님께서 장안한 그 수행 체계는 분명 각각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크게 행념, 좌념, 생활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생활념 속에 와념, 공양념을 포함합니다. 좌념은 사티를 강화하는 것이고, 행념은 사마디를 강화하고, 생활념은 삼빠자나를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명상에서 좌념 중심으로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크게 이런 수행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좌념이 1이라면 행념은 좌념의 3배 효과가 있고요, 생활념은 1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좌념에. 그래서 좌념 중심만으로 한다든지 좌념과 행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좌념과 행념을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생활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행의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염도 아마 미국에서나 하는 그 명상 프로그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하기 수월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염은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좌념, 행념, 생활념을 하다가 보면은 자면서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완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왜 학교 다닐 때 외국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밤에 꿈에서도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그 외국어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법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가며 특정한 시간을 훈련을 하다 보면 24시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챗 GPT가 화제이죠. 챗 GPT는 5조 개의 데이터로 학습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챗 GPT-4 이후에는 인간이 만든 현재 문서의 학습 데이터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는 2022년도 일본의 리카가쿠研究所, 리켄 연구소라고 하는 그 세계적 자연과학 연구소로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AI가 만든 AI가 만든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점점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파란색 라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예시를 들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실제 연구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 이미지가 아닙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럴듯한 생성된 이미지들이 계속 학습하고 추가가 되고 한다면 오른쪽처럼 퀄리티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오리지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명상의 변형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 번쯤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손쉽고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바라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효과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시간을 투자하고 해당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은 허울 좋은 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적은 시간 투자로 해서 적당히 해서는 본래의 효과를 체득할 수 없는 게 변하지 않는 세상에 이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과를 원한다면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앤더스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 잘 아시죠?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결국 압도적인 시간을 쏟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압도적인 시간을 쏟아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세상에서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코비드처럼 어떤 그 상황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내가 내 마음의 원리, 그리고 그 마음의 원리를 알고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마음에도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정복하며 살 수 있다면은 그게 행복이고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 사티 수행을 통해서 제가 모바일 앱을 하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일을 했던 IT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티 수행을 좀 간편하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11월 달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티 아트입니다. 붓다가 한 마음 근육 탄력성 강화입니다. 사티 수행 전문가와 그리고 글로벌 IT 개발 전문가들인 라인, 야후 개발자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명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왼쪽에는 보시면 전통 수행처에서 하는 타임라인 그대로를 모바일 앱에서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이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마음 근육 훈련들을 기록하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행처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 수행 노트이며, 만약에 여러분께서 모바일로 이용을 하시다가 실제로 사티 수행처에 가시면 수행 점검을 받으실 때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지금의 2,500여 개 이상의 명상 앱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상황별, 개인별 맞춤 명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몇 개, 우리는 몇천 개 제공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설명하고, 그리고 고요하던 어떤 배경음악을 제공하지만 저희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수행이 여러분 그 어떤 책이든 영상이든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추상적인 미사옥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티 수행은 너무 명확하고 기술도 정확하고 하시는 만큼 그 효과들도 여러분들이 체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500여 개 나와 있는 그 명상의 기준이 되고자 사티 아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티 아트는 사티 수행에 기초하고 붓다가 설한 오리지널 경전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완성한 눈푸른 수행자의 안목으로 정립한 이론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사티 아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 그 아까 행념 걷는 거, 걸으면서 하는 행념을 잠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한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항상 여러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손을 한번 앞으로 내어 보시면 이게 오른발이고, 그리고 이게 왼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걸으세요? 그냥 걸으시죠.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걸으실 때 오른발 발바닥에 마음을 한번 둬봅니다. 그리고 왼쪽 발바닥에도 마음을 한번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발이 걸을 때, 나갈 때 오른발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걸으면서 오른발, 그리고 왼발이 나갈 때는 왼발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걸으면서 이름 붙이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잠깐 눈을 살짝 감고 한번 해보시죠. 그 느낌만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연세 드셔서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끄러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른발 왼발 알아차림하면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생활에서 한번 응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